어차피 좀 버벅될 수 있긴 한데 6평 해설을 좀 해주겠습니다. 작년 6평이고 1등급 컷은 47점이었다는 시험입니다.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요소들은 없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넘어가는 요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예 예를 들어서 전체로 가다 보면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뭐 광도의 개념을 까먹었다든가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판계화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언제가? 판계화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중생 되겠죠. 판계화는 고말 중초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기까지 있었고, 그럼 판계화가 분리되었다면 중생대 초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중생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하면 신생대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주지만 사실 한 개만 봐도 내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파충류 같은 경우에도 중생대 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삼엽충 혹은 육상식물, 이제 실육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뭐 나중에 그 수업할 때 알려주도록 하고요. 삼엽충 하면 이제 고생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고, 가해 지칭에서는 공룡 화석, 공룡은 중생대죠. 그럼 맞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생대야. 아니죠. 다에는 매머드가 번성하였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이해갑니까? 자, 그림은 북대서양의 연평균 증발량 빼기 강수량입니다. 자, 여기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많고 여기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이죠. 여기는 이제 강수량이 많다는 거죠. 여기는 증발량이 많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강수량이 많다기보다는 증발량이 없다라고 보는 게 조금 맞겠죠. 그 극지방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B지점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발량이 크죠. 그렇죠. 얘는 증발량에 비해서 강수량이 더 많은 거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물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00, C군요. 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 A는 마이너스 50, B는 150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B 지점은 대기대 순환에 의해 형성된 저압대다. 자, 저압대라고 하면은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저기압하면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고기압은 내려와서 맑은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비가 오는 것보단 증발량이 많은 고압대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표층 연분은 C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C 지점이 표층 연분이 높은지를 보면 되는데 C 지점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물이 약간 뭐라고 하죠? 묽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금보다 물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 지점이 낮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음 갈게요. SiO2 함량과 결정 크기에 따라 화성암 ABC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요, 종류가 어떻게 되죠? 염기성암, 그렇죠? 중성암, 그다음에 산성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SiO2 함량이 다 다릅니다. 얘는 52% 이하, 얘는 52%부터 63%, 그리고 얘는 63%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조직에 따라서 그 암석의 조직에 따라서 이제 화산암이랑 심성암을 나누는데 화산암과 심성암을 나눕니다. 이해 갑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오랫동안 이제 굳는 거고, 얘는 지표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지표로 분출해서 빨리 냉각되는 애를 보고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얘는 그 입자의 크기가, 그러니까 결정의 크기가 작겠어요, 크겠어요? 작아요. 작겠죠. 심성암은 오랫동안 이제 굳은 거니까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그러면 결정의 크기가 크고 여긴 작고 SiO2가 많고 적고 이렇게 해서 6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C는 화강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혹시 여기 채울 수 있을까요? 뭐 채우면 좋고 못 채우면은 뭐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해봐야죠. 일단 결정의 크기가 작고 그럼 결정의 크기가 작으면 일단 화산암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SiO2 함량이 적으면 현안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섬화
현안류 반섬화 해가지고 결정의 크기가 큰 쪽은 반섬화. 그러면 C는 화강암이 아니고요. B가 뭡니까? 화강암은 A보다 현무암보다 당연히 B는 천천히 냉각되고 B는 주로 해령에서 생성된다. 아니겠죠? 왜냐면 해령에서 주로 생성되는 애들은 현무암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화강암이라서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음 가볼게요. 그림 가는 대서양에서 시추한 지점 P1부터 P7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각 지점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을 판의 경계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봤을 때 해령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네. 왜냐면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해령이다 라는 얘기를 별로 안 줬지만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없었죠. 원래 없었는데 대서양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대서양 중앙 해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해령 지역이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표시를 이렇게 하면 해령이 이제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나요 혹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을 물어봤는데 가장 오래된 퇴적물이라는 거는 먼 거를 물어보는 거죠. 먼 걸 물어보는 건데 P2 자 여기서부터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가 P2가 P7보다 멀고 연령도 많다는 거죠. 그럼 P2가 많다. 해저 퇴적물의 두께 또한 먼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P1에서 P5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여기는 이제 막 생성되고 있는 애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안 될 거고요. P3와 P7 사이의 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P3는 이쪽에 있고 P7은 여기 있기 때문에 점점 멀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음 가볼게요.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외부 은하와 K 사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양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나선팔이 있습니다. 나선팔이 있는 은하이기 때문에 얘는 불규칙 은하라고 볼 수 없어요. 규칙이 있다고 봐야 되고 나는 항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K사는 너무 이제 밝고 너무 멀리 있어요. 매우 멀리 있어서 항성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항성처럼 별처럼 보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은하에 그냥 항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항성처럼 보이는 거고 항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항성처럼이라고 해서 항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성이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K사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굉장히 멀리 있다. 굉장히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은하에 수백 배의 에너지를 이제 방출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K사가 멀다고 했죠. 멀면 이제 적색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적색편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거니까 이런 간단한 거 말고 조금 뒤에 광도와 질량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나왔지만 다음에 배우고 나서 한번 다시 보자. 형성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하와이와 그 주변의 해산들의 분포입니다. 자, 일단 여기가 해구인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지점에서 하부에는 멘트 대류의 하강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맞겠죠. B 지점의 화산은 뜨거운 플룸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하와이는 저번에도 말해줬지만 열점이고 열점은 뜨거운 플룸에 이제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럼 B 지점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한번 보면 얘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동했지만 지금은 이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최근에는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라는 거 됩니다. 자, 2페이지 가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태양과 같은 주결성이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나왔을 때는 나중에 수업을 할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핵복대라고 외워주면 여기가 복사층 이제 대류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층은 B가 맞는 거고요. 근데 이거와 다른 케이스는 핵이 없고 대류핵 그리고 이제 복사핵이 있어요. 이것만 이제 나중에 수업을 할 때 한번 다시 알려줄게요. 적색거성의 중심 핵에서는 주로 양성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그때 가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얘는 양성자 반응이 일어나기에는 자 적색거성이 됐잖아요.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1억 켈빈이라고 하거든요. 중심 핵의 온도가. 근데 이제 PP 반응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켈빈에서 제일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만 켈빈에 넘어가면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요.
물론 이제 PP 반응도 일어납니다만 CNO 순환 반응이 더 잘 주로라고 물어봤으니까 CNO 순환 반응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1800만 켈빈을 넘어가고 나면 여길 넘어가고 나면 CNO가 조금 더 이게 CNO고 이게 PP 반응이거든요. 얘가 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억 단계의 별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태양의 질량보다 훨씬 커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초신선 폭발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태양과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또한 나중에 그 천체 수업할 때 다시 알려줄게요. 그림 가와나는 어느 날 같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림 가와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지상 1기도와 적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우리나라 주변에는 전선을 동반한 두 개의 온도적이 발달됐다. 이걸 봤을 때 폐색 전선이 떠올라셔야 되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B 지점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저기압에서는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C 지역에서는 정란운, 저기 영상을 봤을 때 밝게 보이는 곳이 뭐라고 했었죠? 구름이 많다. 구름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정라운이 있는 거고 여기 C 지역 같은 경우는 구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라운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밝게 보인다는 건 구름의 최상층 높이가 높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다음 가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수업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외계 행성계의 시선 속도를 관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행성과 항성, 행성과 별의 개념을 좀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뭐 한번 수업을 해볼까?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부터가 안 되는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면 일단 굉장히 어둡겠죠.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성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이제 중력 렌즈 혹은 이제 뭐 도플러 뭐 이런 식현상 이런 걸 이용해서 발견을 하는 거지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 시기의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려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 5라는 건 내가 여기서 바라볼 때 시선 속도가 플러스면은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겠죠.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될 때는 이때일 거고요. 시선 속도가 0일 때는 이때일 겁니다. 그러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 5일 때는 여기 위치구나. 근데 지금 A라는 위치는 마이너스 5니까 여기겠죠. 그럼 마이너스 5일 때는 선생님 그럼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 외계 행성계의 시선 속도 같은 경우에는 행성과 별이 반대로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 행성은 멀어지고 있죠. 행성이 멀어지고 있을 때 별은 가까워지고 있고요. 행성이 멀어지고 있을 때 별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행성은 관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별을 관측한 거기 때문에 얘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인 이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맞춰서 행성은 멀어지고 있겠죠. 괜찮나요? B의 시기의 행성으로 인한 식현생이 관측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B 시기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니까 여기겠죠. B일 텐데 이때는 식현상이라는 건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식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다음 갈게요. 10번 가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우박의 월별 누적 발생 일수와 월별 평균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박은 7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일수를 보면 되겠죠. 근데 일수가 7월에 가장 적죠. 나에서 빙정이 우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행각 물방울이 필요하다. 이것 또한 맞습니다. 네. 상승 기류는 여름철 우박의 크기가 커지는 주요 원인이다.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번 그림은 심층해수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심층 해수의 연령은 해수가 측층에서 침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을 의미한다. 심층 해수의 평균 연령은 북태평양이 당연히 북대서양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 얘와 얘를 비교해봐도 맞는 말이고요. 북대서양은 북태평양은 원래 있었는데 북대서양은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A 해역에는 표층 해수가 침강하는 곳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그린란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한번 했었어요. 그린란드 쪽에 이제 이게 침강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태평양에서 침강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대서양에서 북대서양에 침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B에는 저위도로 흐르는 심층 해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얘가 700만 년 됐고 지금 저위도면 이쪽 웬만하면 저위도라고 하면 적도를 경계선으로 선을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로 올라갈수록 연령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위도로 흐르는 심층 해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음 갈게요. 12번 기후변화 요인 중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입니다. 지금 보시면 밝기 측정 장치도 있고 밝기 센서도 있고 하여튼간에 탐구 과정은 실험실을 어둡게 하고 밝기 측정 장치와 전구를 설치하고 전원을 켭니다. 각도기를 사용하여 밝기 측정 장치와 책상면이 이루는 각이 70도가 되도록 하는데 이때 밝기 센서에서 측정한 밝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세타가 크면 클수록 밝기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역의 크기, 기역이 뭔데? 밝기 측정, 딱 이 세타 말하는 거죠. 세타는 태양의 남중고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에 해당한다는 건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각도가 그럼 이제 남중고도라는 건 이제 이거는 개정 전에는 그냥 90-세타니까 이게 맞다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90에서 세타만큼 뺀 게 이 설명은 좀 지우고요. 기역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남중고도에 해당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실험 같은 경우엔 그 기후변화 요인 중에서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영향을 미치는 거를 확인하는 실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직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게 태양이라고 가정을 할 때 얘가 지금 태양의 남중고도는 당연히 어디 봅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따라서 이 세타가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건 좀 말로 설명할게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얘가 이렇게 꽂히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얘가 이렇게 꽂혀요. 그렇죠? 그럼 지금 나는 이 세타만큼 꺾여져 있는데 얘가 들어옴에 따라서 지금 어디 봅시다. 90 연직 방향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 90-세타가 지금 보시면 이 연직 방향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 기울어진 이 각 있죠? 이 각이 지금 자전축의 그 경사각이잖아요. 이해가죠? 자전축의 경사각인데 이게 보면은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 남중고도라는 걸 90-세타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타가 자전축의 기울기예요. 자전축의 기울기인데 자전축의 기울기에 대해서 90에서 자전축의 기울기를 빼면은 남중고도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였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 뭐 당연하게도 자전축 기울기가 있으면 자전축 기울기가 이제 이거라는 건 알겠죠? 이 자전축 기울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완전 일자로 서 있으면 이렇게 오겠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요것만큼이 이제 남중고도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더 찾아보긴 할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자전축의 기울기가 있을 때 90도에서 자전축의 기울기를 빼면 남중고도라는 것만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남중고도 관련 설명은 다시 한번 해줄게요. 측정된 밝기는 세타가 클수록 감소한다. 아니죠. 세타가 커질수록 커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우리 기온의 연결차는 저번에 배웠지만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연결차는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려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괜찮나요? 13번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수온 편차 분포를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 얘가 북쪽이고 얘가 남쪽이잖아요. 그러면 북쪽에서 지금 여기 위치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인데 동태평양 적도에서 플러스 값을 띄잖아요. 그 수온 편차가. 그 말은 얘는 엘니뇨라는 거죠. 더 이제 그 적도를 기준으로 위에를 봤을 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0.5도라는 건 얘가 더 차가워졌다는 거니까 얘는 라니냐가 되겠죠. 그러면 가는 엘니뇨다. 맞고요. 용승은 나일대가 강하다. 맞고요. 나일대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마이너스 값이다. 맞을까요? 나일대. 네. 높이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건 네, 더 낮아지니까. 왜냐면 원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엘니뇨가 이걸 거고요. 라니냐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관측값 더 낮아진 값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0이라고 쳤을 때 그럼 얘가 뭐 30이라고 치면은 네. 30이 80이죠. 더 위에 있으니까. 50에서 80이면 당연히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맞습니다. 이해 갑니까? 괜찮아요? 정말 이해 갑니까? 자, 1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H1 흡수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의 분광형이 5이고 예를 들어서 A형이면 몇 도고 우리 태양은 G2형이고 5800 켈빈이다. 이런 정보들을 짜잘짜잘하게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천체 하고 알려줄게요. 알겠죠? 천체 아마 다음 주나 이번 주 중에 나갈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가와 나는 현재와 과거 어느 시기의 우주 구성 요소 비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게 현재일까요? 이게 현재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 수 없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아둬야겠죠. 이 68.3%라는 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기억나나요 혹시?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네, 이거는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A 같은 경우에는 암흑 물질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보통 물질이 될 거고 얘가 이제 암흑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가일 때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겠죠? 네. 그리고 B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맞겠죠? 왜? 보통 물질이니까요. 보통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는 물질. 근데 C는 절대 관측 못하고. 근데 C의 비율분의 A의 비율이라고 하면 가일 때와 나일 때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아니겠죠? 좋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쇠설성 퇴적층의 단면을 나는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가의 모래층에서 모래 입자 사이의 공간 기역 이 말뜻이 뭔지 압니까? 이 모래 입자 사이의 공간 뭐라고 하죠? 공극이라고 하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가의 모래층에서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에 교결 물질이 침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봤나요? 맞다고 봤나요? 교결 물질이라는 건 이제 규질 그리고 석회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얘네들은 이제 모래 입자들이 서로 붙게 만듭니다. 약간 뭐 첨가해서 얘네들을 좀 붙게끔 만드는 거라고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또한 우리 1단원 수업을 할 때 다시 할 거고요. 밀도는 증가한다. 당연히 붙었으니까 증가하겠죠.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는 A에서 B로 갈수록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모래 입자 개수인데 모래층과 사암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래층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사암 같은 경우에는 굳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공극이 작기 때문에 더 들어갔겠죠. 이해가십니까? 더 달라붙었을 거예요. 밀도가 커졌고 밀도가 커졌다는 말은 한 부피 내에 그 질량이 더 많아졌다는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A에서 B로 갈수록 감소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괜찮아요? 17번 또한 다음번에 한번 볼 거고요. 19번은 어떻게 맞추셨는데 18번 보고 한번 가봅시다. 어느 날 동일한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한 기압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풍향을 본다고 한다면 북동에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아니죠? 거꾸로 봤네요.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위험 반원에 있는 거고요. 얘는 거꾸로
안전 방안에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안전 방안에 있는데 그러면 B는 태풍의 안전 방안에 있고 태풍의 최대 풍속이 B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풍속은 기압을 먼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풍속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왜요 선생님? 이거는 풍향일 거고요. 점점점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얘는 기압이 될 거기 때문에 기압이 더 낮은 데가 풍속이 더 클 거기 때문에 B가 크다란 말은 틀렸고요. 태풍의 중심까지 최단 거리라고 한다면 최단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풍속과 기압이 풍속은 클 거고 기압은 낮겠죠. 근데 지금 최단 거리 같은 경우는 A가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지금 여기서 관측했을 때 더 낮고 여기는 이제 더 풍속이 빠르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될 거고요. 19번은 어떻게 잘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주에다 얘가 38만 년, 60억 년, 138억 년입니다. 이때 출발했는데 여기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면 A와 B로부터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가에서 거의 같게 측정되는 것은 우주의 급팽창으로 설명된다. 이것 또한 지평선의 문제가 있었어요. 지평선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우주의 급팽창 이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또 수업할 때 또 설명하겠죠. 나에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켈빈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2.7켈빈인데 나이가 60억 년 됐을 때는 지금보다 높았겠죠. 왜?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 은하에 도달한다. 아직 도달을 안 했습니다. 가에서 도달을 했으면 나에는 아직 가는 중이겠죠. 다음 20번. 근데 19번 문제가 굉장히 작년에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학생들이 문제를 좀 잘못 읽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던 문제인데 20번까지 해설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다. 그런데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년이 지난 상황이고 F는 2억 년이 지난 상황이겠죠. 그러면 A는 고생대에 퇴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생기기 전에 얘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F가 생기고 나서 A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또 외우겠지만 0.66 그리고 고생대 언제 생겼고 언제까지고 그거 다 외워야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외우면 되고요.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D가 퇴적된 이후에 FF가 형성되었다. 당연히 생성이 되었으니까 이 단층이 생겼을 거고요. 이해 괜찮나요? 이거 좀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F 같은 경우에는 이 단층 생길 때 한 번, 그리고 여기 기저여감이 있는 걸 보아서 C가 생길 때 한 번 육상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괜찮나요?